엄청나네요. 안녕하십니까. 골드메이커 변학규입니다. 오늘 이렇게 보니까 남자분들이 정말 많이 오셨네요. 요즘에 진짜 남자분들이 많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을 제가 많이 느끼는데요. 정말 유산을 하면서 정말 행복하고 너무 좋잖아요. 저도 너무 좋은데 단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제가 점점 여성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남자분들이 많이 오시니까 너무 행복하네요. 네, 사회생활 20년. 제가 체육학을 전공을 해서 체육학 전공을 살려서 명유한 교육회사에도 있어봤고 또 피규어, 동물 피규어 수입회사, 또 스테인레스 원자재 유통회사, 그리고 종이실 양말 회사까지 정말 분야를 가리지 않고 여러 군데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10년간에는 아버지께서 운영하시던 작은 팔청물 회사를 도우면서 일을 했는데요. 주 거래처가 분포되다 보니까 거기에 지휘관 분들이 사용하시는 기념품들을 납품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래처들보다는 굉장히 안정적이었고 그래도 좀 괜찮은 그런 거래처들을 갖고 있었죠. 그런데 요즘에 인터넷만 들어가면 정말 공장 직판에 그리고 도매까지 다 오픈이 되고 있는 요즘 같은 상황에 저희 같은 그런 중간 유통업체가 살아남기란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유통 구조가 완전히 뒤바뀌고 있는 그런 과도기적인 시점에 지금 이 같은 회사가 과연 미래가 있을까 많이 생각하게 되었죠. 그래서 저는 지속 가능하면서 비전 있는 사업이 뭐가 있을까 계속해서 찾았습니다. 무인 점포, 또 세탁소, 음식점까지 정말 이것저것 많이 알아보고 많이 지금 공부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을 하던 기본 인테리어 비용 그리고 가맹비 같이 초기 투자 비용이 들어가고요. 매달 임대료, 인건비 같은 그런 고정 지출을 메꾸다 보면 정말 제 인건비 하나 가져가는 것도 쉽지 않겠더라고요. 게다가 저희 집은 재산이 없어서 저도 재산이 없고 그래서 쉽게 투자했다가 잘못되면 온 가족이 정말 회복하기 힘든 타격을 입을 것이 뻔히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시작하지 못하고 계속 알아만 보고 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또 하나 알아보면서 느낀 거 한 가지는 이렇게 자영업을 하면서 사람들이 끝없이 줄을 서서 무언가를 사가고 저는 판매를 한다고 해도 하루에 판매할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바로 수입의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 수입의 한계라도 느껴보려면 내 몸은 어떻게 된다? 네, 허리는 외출 나가서 돌아오지 않고 내 몸은 부서지고 없어진다. 네. 생각해보면 저는 참 좋은 가정환경에서 자랐던 것 같아요. 사업을 하시던 아버지 그리고 학교 선생님이셨던 어머니 아래에서 사고 싶은 거 사고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하고 근데 그게 행복인 줄 모르고 그렇게 살았었죠. 그러다 어느 날 아버지 회사에 큰 거래처 하나가 부도가 나면서 갑자기 회사가 좀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였는데요. 그때부터 저도 온몸으로 체감을 하면서 아껴가는 생활이 시작이 되었죠. 그 상황이 결혼할 때까지도 나아지지 않았고요. 결혼할 때도 결혼식이나 신혼여행을 어떻게 하면 돈을 조금 아껴서 절약해서 갈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했었으니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아내에게 미안하죠. 네, 그래도 그 안에서 나름 행복하게 아이들 낳고 살았었습니다. 그러다 교회에서 과자회를 하는데요. 우리 첫째가 7살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갑자기 대성통곡을 하고 우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냐고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하고 그래서 얘가 또 친구들하고 싸웠구나. 그래서 울지 말라고 하면서 좀 혼을 많이 냈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찬찬히 물어보니까 그 과자회에서 사고 싶었던 장난감이 있었는데 엄마 아빠가 안 사줄 것 같아서 울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그래서 아이가 평소에 사고 싶어하고 하고 싶은 게 있어도 저는 정말 필요한 게 아니면 여러 가지 핑계로 돌려대면서 이제 안 사주고 안 해줬었거든요. 그런 게 쌓여서 아이 생각에는 안 사줄 거라고 당연히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아이가 사달라고 얘기를 했어도 역시 안 사줬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놀이동산 가면 자유여권 끊고 들어가서 또 2,000원, 3,000원씩 내고 타는 그런 전동 자동차 있잖아요. 그게 저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아니, 내가 자유여권을 끊고 들어갔는데 그걸 또 돈을 내라고? 네, 그래서 아이들이 엄청 타고 싶어 하는데도 안 해준 적이 많았습니다. 네. 아이들 생각하니까 그러면 네. 그래서 아이들 생각이 맞는 것 같아요. 아이들 정말 이렇게 생각하도록 만드는 제 자신이 너무 비참하고 정말 아이들한테 너무 미안해지더라고요. 정말 능력 없는 아빠로 귀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돈을 벌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셀프 현실 점검을 하면서 그냥 막막하기만 하던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종종 저희 회사에 명함을 주문하러 오시던 그 일본은 직접 사장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갑자기 저보고 영양제 어떤 거 먹고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분이 초밥도 아니고 왜 영양제를 물어보시나. 제가 일단 경제적인 여건상 그 영양제는 사치인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안 먹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아니 그러면 좋은 영양제를 공짜로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한번 알아보시겠냐. 저는 세상에 공짜는 없다 라는 생각을 아주 강하게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물론 공짜는 아닐 것이다. 하지만 괜시리 그 방법이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시간을 내고 이제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거 안 넘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는데 제가 체육학을 전공해서 그런지 도핑 테스트하고 그리고 다이어트 할 때는 식사를 굶지 않아야 요요가 안 온다는 제가 배웠던 그런 이론하고 딱 맞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관심이 좀 갔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영양제 이야기를 하시면서 희한하게 사업 이야기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찾아 헤매던 한계 없는 수익 그리고 월 고정비 최소 투자금 날릴 위험이 전혀 없는 사업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사장님하고 그 남편분하고 각각 운영하시는 사업체에서 많은 돈을 벌고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엄청 꼼꼼하신 이 사장님이 왜 이 일을 시작하셨을까 생각을 했고 그러면 진짜 이 일이 되는 일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또 그분이 같이 도와주시겠다는 말씀에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인업을 하고 저희 가족의 반대가 있어서 제가 유산을 잠시 내려놓았죠. 근데 쉴 때 쉬더라도 일단 TPPS는 만들어 놓고 쉬자고 했던 것이 지금 생각해보면 신의 한 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스폰서님하고 다시 그렇게 PPPS를 만들어 놓고 쉬게 되었는데 제가 뭐 했다고 쉬겠습니까? 뭐 열심히 했다고 뭘 안신용까지 가지고 말이죠. 일단 내려놓고 나니까 당장 수입이 너무 적었기 때문에 제가 편의점 간판 청소 용역 일도 했어요. 그래서 편의점 간판 닦아주고 외부 유리 청소해주고 그리고 3층 높이 이상은 또 생전 처음으로 크레인도 타면서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일 때나 또 몸이 힘들 때에도 집에 있는 그 처자식 생각하면서 일을 악물었습니다. 네. 말 그대로 정말 적보다 돈을 받는 그런 물통 수입이었죠. 네. 네. 저희 스폰서님께서 하다가 잊어버리면 노래를 부르라고 했는데 차마 노래를 못 부르겠네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제가 2년 동안을 다른 일을 더 많이 알아봤어요. 그러다가 도저히 더 괜찮은 데를 찾을 수가 없는 상태에서 일을 하는 와중에 이 유산화의 보상 플랜이 점점 제 머릿속에 더 확고하게 새겨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한 번은 유산화를 제대로 한번 해봐야 나중에 후회가 없겠다 생각이 들었고 그때 스폰서님을 만나서 미팅을 다시 시작하고 그게 작년 여름이었어요. 그래서 시작하고 그리고 시스템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가 정점에 있으시겠죠? 작년 여름에. 그래서 그때 모든 시스템이 유튜브로 들어오면서 저 같은 투잡러에게는 너무 좋은 기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 출근하자마자
유튜브 그로밍어 유튜브 채널을 틀어서 집중해서 시청을 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시간에도 그냥 틀어놓은 채로 그냥 일을 했어요. 예, 그렇게 하고 잠잘 때는 이어폰을 꽂고 들으면서 잤고요. 이렇게 시간이 갈수록 제가 제 마음에 와닿았던 것은 바로 이 에어컨디션이었습니다. 저와 다를 게 없는 분들인 것 같은데 정말 한 달 한 달 지나면서 직급이 성장해가고, 그리고 그분들이 또 한두 분 나오는 게 아니라 계속 나오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아니 저분들도 하는데 나도 충분히 할 수 있겠다, 이런 확신이 들었고, 네. 그래서 그런 확신 속에서 이제 다시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 시스템이 나중에는 이제 현장 세미나로 이제 바뀌게 되었죠. 역시 스폰서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무대를 밟는 만큼 성장한다. 그래서 저는 세미나에 올 때마다 정말 미친 듯이 무대에 한 번이라도 밟아서 올라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비록 제기차기를 항상 한 번밖에 못 차더라고요.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랬는데 사실 무대라고 하면 어워즈 나잇 무대가 진짜 무대잖아요. 네. 그래서 올해죠. 올해 상반기에 스폰서님 따라서 어워즈 나잇을 갔었는데 정말 제 평생에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너무 화려하고 정말 행복한 그런 저녁 시간을 보냈죠. 와, 진짜 역시 유산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멋지고 화려한 어워즈 나잇을 마치고 집에 가려고 지하철 삼성역에서 지하철을 탔는데, 그 막바지 퇴근 시간 지하철 2호선 아시죠? 그곳에서 정말 아주 심하게 제가 현타가 와버렸어요. 아, 이게 내 삶이었지. 그래, 이거였어. 그러면서 정말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이제는 이쪽에서 저쪽 삶으로 옮겨갈 때가 됐구나 싶었습니다. 네. 제가 골드 가기로 결단을 하고 얼마 만에 골드 달성이 됐을까요? 정확히 5주하고 3일입니다. 골드는 그냥 마음만 먹으면 간다고 말씀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었는데요. 그 말이 사실이더라고요. 죄송합니다. 근데 진짜 마음만 먹으면 가더라고요. 네. 제가 제주 프로모션 여행을 다녀와서 다음 주가 바로 23년 제주 2차 프로모션 시작이었어요. 네, 그때 시작을 하면서 더블 기간에 최대한 많은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 계획을 하다 보니까 잘하면 골드 달성 1, 2주차는 충분히 될 수 있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스폰서님하고 계획해서 뛰기 시작했습니다. 골드, 제주, 더블 다 기간과 목표점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뛸 수가 없었어요. 무조건 뛰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까지 저는 프로모션과 그 성장, 그 승급이 남의 일로만 자꾸 느껴지더라고요. 그랬는데 정작 제 거를 내급표를 펴놓고 계산을 하면서 스폰서님하고 계획을 하다 보니까 그게 다 제 거였더라고요. 아시아퍼시픽 컨벤션 승급해서 무대에 올라갈 수 있는 그 마감 기간이 3월 31일까지, 그러니까 15주. 지금부터 정확히 5주씩 3번 남았습니다. 될까 안 될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일단 생각은 다 적어놓으시고 바로 뛰십시오. 충분합니다. 제 사회생활 20년이 정말 헛된 시간이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 노력한 만큼 성과를 내지 못했던 시간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제 20년보다 더 마음 아픈 제 아내의 10년 세월, 이제는 유산화로 놀랄 만큼 정말 밝은 미래를 줄 겁니다. 처자식 생각하면서 이를 악물고 눈을 질끈 감던 그런 변화격이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 가족에게, 아내에게 해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도 너무 행복해집니다. 이런 성장 속에 여기 계신 모든 리더님들이 함께 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성장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